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일본이 잠수함 전력, AIP 잠수함 지금 22척을 전력화시켜 놓고 있죠. 이 22척의 잠수함을 좀 더 공세적으로 확장해서 운영할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잠수함 지원함,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잠수함 지원함이 사상 최초로 일본 소류급 잠수함을 지원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말은 대양에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압박해서 군사적으로 이 남중국해에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호주에다가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을 상시 배치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본에 전진 배치된 미 해군의 대형 잠수함 지원함인 프랭크 케이블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장기작전을 위한 해상보급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잠수함이 미군 지원함으로부터 해상보급과 군수 지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0월 18일부로 실함대에 배속되어 일본 전진 배치 임무를 수행 중인 미 해군 에머리 S 랜드급 잠수함 지원함이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본 구레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과 해상 재보급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현지 시각 12월 1일 밝혔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부는 프랭크 케이블함이 일본에 전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일본 해상자위대 소류급 잠수함인 세키류함에 처음으로 장기작전을 위한 해상 재보급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이 두 척을 운용 중인 에머리 S 랜드급 잠수함 지원함은 길이 198m, 만재 배수량 23,000톤의 대형 지원함으로 주로 잠수함의 장기 작전을 위한 보급과 수리 임무에 투입되는데요. 11월 중순까지 괌 아프라하버 해군기지에서 시울프급 잠수함인 코나티켓함의 임시 수리 임무를 완료한 직후 일본에 전개되어 미 해군이 극동지역에서의 수중 전력을 크게 증강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을 낳은 바 있습니다. 이 지원함은 LA급 잠수함 기준으로 4척의 잠수함에 동시에 어뢰와 미사일, 기타 군수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거대한 적재 공간과 60톤급 크레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작전지역 인근에 전개해서 아군 잠수함에 근접 군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잠수함의 작전 지속 기간을 늘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함입니다. 미군 잠수함이 일본의 재래식 잠수함을 대상으로 해상 재보급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는 향후 일본 잠수함이 미국과 함께 공세적인 성격으로 운용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에머리 S 랜드급 미국이 두 척을 가지고 있는데 23,000톤 아주 큰 잠수함 지원함이죠. 그런데 미국 잠수함들은 전부 핵추진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훈련 내용들을 보면 이 소류급 잠수함에 연료를 보급해 줍니다. 당연히 디젤류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는 이런 훈련을 한 것이 되겠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일부러 넣어서 소류급에 지원해 줬고, 그리고 이 에머리 S 랜드급 구조함의 특징은 다른 구조 지원함들하고는 완전히 달리 여기는 수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중국해에서 원인 모를 어떤 충돌로 인해서 대파된 CF급 이번함인 코너티켓함이 수상항해를 해가지고 사실 끌려가가지고 괌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서 조선소가 하고 한 게 아니라 이 잠수함 지원함, 이 에머리 S 랜드급에서 파견되어서 여기에서 수리를 해줄 정도로 핵 잠수함까지 다 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엄청난 잠수함 지원함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지금 잠수함을 22척을 전력화해 놓고 있어요. 일단 타이게이급이라고 일본이 최신형 잠수함 만들었는데 그 타이게이급을 2척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 중에 1번함 타이게이는 워낙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실험함으로 쓴다. 실전 배치는 안 한다. 라고 아직까지는 돼 있고, 그래서 2번함 타이게이급 2번함 한 척, 그리고 이제 소류급 AIP 잠수함이죠. 소류급 12척, 그리고 오야시오급 9척, 이렇게 해서 총 22척을 현재 실전에 배치해 놓고 있는데, 그 잠수함대의 사령부가 일본 구레에 있습니다. 관몬 해협이죠. 혼슈와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이죠. 거기에 있는 구레에 있습니다. 히로시마 인근입니다.
그 구례의 잠수함 사령부의 쪽으로 가서 이 에머리 에스트랜드급 잠수함 지원함이 소류급 잠수함에 지원해주는 훈련을 했다. 이제 훈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실제 원해에 나가서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 여기는 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함은 앞으로는 소류급 잠수함 또는 일본의 오야시오급 잠수함의 부품까지도 가지고 이제 다닌다. 자신들의 인벤토리에 LA급 잠수함이나 버지니아 잠수함 이런 것들만 부품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일본 잠수함의 부품까지 가지고 다닌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본에게는 어떤 의미냐? 자신들의 그 군사력의 목적은 전수방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주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막아내는 전수방위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잠수함에다가 지원해주고 연료 보급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잠수함이 보다 더 멀리 나가서 작전하겠다. 이것이 되는 것이죠. 일본 잠수함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에 있으니까 뭐 오키나와까지 동중국해까지는 갈 수 있는데 남중국해까지 가서 작전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에버리 에스트랜드급의 지원을 받는 훈련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자신들의 기지가 없는 남중국해까지 가서도 거기에서도 소류급, 오야시오급들이 작전을 한다. 또 대만 해협에서도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중국을 향한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의 단합이 아주 더 거세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건 참 좋은데 일본이 군사력을 계속 강화시키는 것, 이런 입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한국이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구현을 위해 괌과 디에고 가르시아의 순환 배치 형식으로 전개되던 미군 전략 자산이 호주에 고정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호주 북부에 B-2A 스텔스 폭격기와 F-22A 스텔스 전투기를 내년부터 순환 배치 형식으로 장기 주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완료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에 따라 내년 초부터 호주 북부에 스텔스기들로 구성된 전략 자산들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차관보를 인용해서 유라시아 타임즈가 현지 시각 12월 2일 보도했습니다. 칼린 차관보는 내년부터 호주에서 전투기와 폭격기로 구성되는 새로운 순환 배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며 이를 위해 일부 기지에 지원시설 건설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호주 북부의 전략 거점으로 운용 중인 다윈 공군기지에 B-2A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를 순환 배치 형식으로 상시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윈 공군기지는 하이난다오의 위린 해군기지와 4,100km가량 떨어져 있어서 중국의 뚱펑 26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권 밖에 있지만 B-2 폭격기를 목표 지점까지 4시간이면 도달시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이번 미국의 폭격기 전진 배치는 중국에게 대단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에 배치되는 폭격기 전력은 기존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폭격기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배치되고 있는 B-1B나 B-52H와는 별개의 전력인데요. 미국은 괌 기지의 폭격기를 제즘과 LRA-SM을 투발하는 전술적인 임무에 호주에서 발진하는 B-2A 폭격기를 하이난다오 전략원잠 기지를 타격하는 전략적 임무에 투입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의 해군 전력은 물론 세컨드 스트라이크 전력까지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중국 공산당 점점 빠져나갈 구멍이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가장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항공기죠. 그리고 F-22 전투기, 이걸 호주 북부의 다윈 기지에 배치하겠다. 당연히 F-22는 이 B-2를 호위하는 호위 임무죠. 그러니까 다윈 기지에서 출격해서 어딘가를 때리는데 그 때리러 가는 거 B-2는 공중전 능력이 없으니까 F-22가 호위해서 어딘가에서 폭격하고 오는 임무를 그 발진 기지를 다윈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런 겁니다. 중국이 뚱펑 26이라고 하는 최대 사거리 4,000km짜리 그 지대지 미사일 또 지대함 미사일 이런 거 만들었죠. 그래서 이 중국 남부에서 괌까지는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괌이 이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뚱펑 26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4,000km를 넘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냐? 여기 호주부의 다윈. 여기 지금 미 해병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고 지금 전략기지를 육성하고 있죠. 여기에서 딱 해보니까 하이난다오까지 4,100km네.
그러면 뭐 하이난다오에 뚱펑 26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있다 쳐도 다윈 기지까지는 살짝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격하면 되겠구나 해서 여기다가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를 하는데, 그리고 괌에서는 이렇게 B-52, B-1B 이 전력들을 운용을 하고요. 자, 이 지도를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죠. 중국은 이 남중국해에서 나와서 빠져나가서 인도양으로 가고, 이게 이제 진주 목걸이 전략 1대1로의 핵심 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디에고 가르시아에 미군 전력들이 있어요. 인도양에. 그런데 디에고 가르시아 너무 작습니다. 작아서 워낙 작은 섬이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전력들을 갖다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더 큰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디에고 가르시아는 중동을 방어하는 그런 임무, 지원하는 그런 임무였는데, 지금은 중동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니까 자, 다윈을 하자. 그럼 중국 하려면 괌이 있으면 되는데 뚱펑 26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부담스럽다. 그럼 여기에서 벵골만 쪽에 나올 수 있는 중국 함대도 이 다윈에서 견제가 가능하고, 워낙 장거리 폭격기들을 운용을 하니까, 그리고 남중국해까지 다 견제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F-22 같은 경우는 공중급유 한번 딱 해주면 되니까 공중급유 딱 해주고 이제 B2를 호위한다. 그래서 공중급유기는 스텔스가 아니죠. 그래서 공중급유기가 어딘가에서 얼쩡거리고 있으면 지금 F-22나 다른 게 지금 오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니까 앞으로 미군은 공중급유기도 스텔스기로 만드는 그 계획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어요. 아예 급유 자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출격하는, 괌에서 출격하는 B-1B나 B-52는 스텔스 대한미사일인 LRA-SM으로서 중국 함대를 경멸하고, 그리고 제즘-ER 900km 날아가죠. 그 제즘-ER로 중국 남부 지역 하이난다오 이런 것을 타격하고, 그리고 다윈에서 출격하는 B2는 기본적으로 핵폭격 임무입니다. 그래서 핵폭격. 그런데 핵폭격, 핵전까지 안 갈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뭐 LRA-SM이나 제즘-ER 뒤에서 바로 쏴버리고, 여기는 일단 오는 거 아니까 중국이 대비를 하는데 여기는 오는 것조차 모르니까 대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스텔스 미사일들이 막 날아오면 바로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난다오 위린 기지에서 출격하는 앞으로 단급 잠수함, 여기에서 쥐랑3를 발사하면 미 본토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아예 위린 기지는 그냥 원천적으로 싹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미군 재배치 GPR의 하나의 정보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중국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고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됐죠? 우리 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잘 써야 됩니다. 바보 아니면 이기는 편에 써야 되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